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발톱 주위에 생길 수 있는 염증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조갑 감입증 혹은 내향성 발톱, 영어로는 ingrowing nail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엄지발톱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내향성 발톱은 손가락보다는 발가락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엄지발톱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염증 소견도 있고 통증을 유발하고 보행의 장애를 호소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 습관을 잘 교정을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발톱이 바깥쪽에 있는 살을 누르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향성 발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발톱을 너무 짧고 둥글게 깎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발톱의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기 쉽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유가조직도 발생하고 고름도 생기고 일반적인 염증 소견을 보이면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 신발을 아끼게 신는 분들, 그 다음에 하이힐 같은 거 당연히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겠죠. 무지외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환이 발톱의 압력을 높여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압력이 많이 가는 쪽에 생긴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는 발뼈 중에서 조금골에 기형이 있거나 변형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한증 혹은 당뇨 이런 질환이 되겠는데, 손발에 땀이 많을 때 염증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당뇨는 말초 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서 이 질환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갑파 과각화증 혹은 조갑비우증, 이것은 발톱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이 되겠는데 노인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전적인 소인인데요. 내향성 발톱이 가족 중에 있다면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발 구조상의 문제가 유전적으로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 처음에 미약하게 불편하다가 빨갛게 색깔이 변하면서 열감도 있게 되고, 더 심해지면 부으면서 진물도 나고 붉은 유가조직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고름이 생기고 냄새도 나고 보행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우선 보존적인 치료죠.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 청결하게 하고 건조시키는 게 첫째 중요하겠고, 발톱과 발톱 옆에 있는 살 사이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생리식염수에 다리를 넣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소독된 탈지면을 살 사이에 끼워두면 그게 점차 밖으로 자르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탈지면 대신에 치실을 그 사이에 끼워 놓으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안된 플라스틱 튜브를 넣는다, 이런 방법도 있고, 발톱을 좀 갈아가지고 몰랑몰랑하게 만들면 덜 파고든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적 방법이 되겠죠. 보존적인 치료로 불가능할 때는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은 세로로 파고드는 부위를 국소 마취 후에 제거를 한 다음에 발톱이 자라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발톱 자라는 생장점을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발톱만 제거하면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생장점을 파괴하는 방법은 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버비라고 소작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버비로 찢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큐레실에서 끌어내는 소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끌어내야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린애들은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그런 능력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간혹 재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것 외에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이나 페놀 용액으로 성장점을 제거하는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향성 발톱의 위험 요인, 예방법이 있겠나 하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향성 발톱이 있으면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으로 해서 2차적으로 감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말씀드릴 연조직염이라는 게 발생하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충분하게 발에 휴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발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는 활동이 있었다면 충분히 휴식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발톱을 자를 때 연약한 부위가 노출되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면 감염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일직선상으로 잘라서 남겨두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너무 둥글게 짧게 잘라서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꽉 조이는 신발 가능하면 헐렁하게 신도록 하시고, 하일 같은 거 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잘 건조시키는 거, 축축한 거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체중으로 유지해서 발이 무리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내향성 발톱 발병이 예상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발 모양이라든지 직업적으로 꽉 끼는 신발 같은 거 신어야 되는 분들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자그마한 상처도 빨리 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순환도 좋지가 않죠.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갑 주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톱 주변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죠. 감염의 원인은 첫째,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세균 감염입니다. 조갑 주위염의 치료는 항생제 연고를 잘 발라도 컨트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네일 아트나 손톱 관리는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